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한 간호사는 백신을 맞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환주 남원시장이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10시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남원 방향 관촌 휴게소 부근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수산화나트륨 20에서 3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휴대전화 번호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명과 군산 4명, 정읍과 익산이 각 1명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입국한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 코치 1명과 미군 3명도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전주 모 병원 간호사는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 간호사를 포함해 도내 돌파 감염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환주 남원시장이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인 지난 3일에서 5일 사이 SNS 단체 채팅방에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져 수산화나트륨 일부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일 오전 10시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남원 방향 관촌 휴게소 부근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로 수산화나트륨 3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3시 기준 100리터를 회수했으며 탱크로리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은 38살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22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전북 지역 안전 사건 사고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전북소방본부 119 안전브리핑 조유진 홍보 담당이 전해드립니다. (2021년 7월) 전북소방 119 안전브리핑 조유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우리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양수기로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도내 전체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린 지난 5일, 갑작스럽게 많이 내린 비로 익산 창인동 상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북소방은 상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익산 주변 4개 소방서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실시했는데 안타깝게도 배수가 끝나기가 무섭게 8일 새벽 내린 비로 이곳이 다시 한번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상가가 재침수됨에 따라 상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약식통제단을 운영하는 등 배수에 총력을 펼쳤습니다.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 35분쯤 임실군 상계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 오수 1터널 상행 방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승용차 한 대가 전소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5분쯤 정읍의 한 도축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유증기로 인해 탱크가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근로자 2명이 각각 2도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7월 전북소방 안전예보입니다. 긴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활동 분석 결과 온열 질환 사고가 총 310건 발생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증가해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사고는 7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비닐하우스나 공사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 중간중간 쉬시는 것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전북소방이 전라북도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제1호 기부자로 참여했습니다.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대국민 나눔 캠페인입니다. 소방대원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확진자 이송, 해외 입국자 원스톱 소송 지원, 백신 접종센터 지원 등 다양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는 3,2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떼어 기부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눔은 제일 빨리 퍼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진 가운데 소방관들로부터 시작된 훈훈한 나눔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어려울 때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따뜻한 연대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장마철을 맞아 농촌 지역에서는 벼도열병 등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임실군은 항공방제 지원을 통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성수면 일대 농경지입니다. 들녘마다 무인헬기를 이용한 벼 병해충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벼 도열병 등 병해충 발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병해충은 벼 수확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병해충 예방 작업은 제때 이루어져야 하지만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서 방제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병해충으로 인해서 소득량에서 엄청 차이가 나죠.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거든요. 근데 제 밑 위로 노인들만 있고 제가 막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노원에 들어가가지고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노인 양반들이기 때문에. 임실 지역은 지난해 벼 도열병과 세균성 벼알 마른병 등이 발생해 수확량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실군은 7월과 8월 중 2차례에 걸쳐 항공방제 사업을 통해 농가를 돕기로 했습니다. 총 8억 7천여만 원의 방제 비용은 임실군과 농가가 각각 40%, 농협이 20%를 부담해 마련했습니다. 벼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해소와 농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무인 항공 공동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 무인 헬기를 이용한 항공 방제 사업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추진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상태입니다. 사업을 맡아 관리하는 회사는 지방에 새 둥지를 틀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해안은 어선 뒤로 거대한 해상풍력기 20기가 들어섰습니다.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조성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입니다. 이보다 6배가 넘는 규모의 시범단지도 이르면 5년 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맡아 추진 중인 한국해상풍력은 최근 부안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이 이 건물 3층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2억 5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가 거쳐 지방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은 최근 부안군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지역 업체나 자재를 우선적으로 쓰고 지역민에게 먼저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부안 군민들의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된 겁니다. 부안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 기관은 상생 모델 구축과 실천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 및 지역업체 생산 제품 사용 등 부안군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해상풍력 개척 사업인 서남권 실증단지는 무려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 개발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민관과 사업자가 일정 부분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줄어드는 어장이나 변해가는 바다를 보면 씁쓸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고기 안 나요. 쭈꾸미도 올 봄에 하나도 안 작업 못했어요. 여기는 그것 잡아갖고 밥 먹고 사는데 새망을 막아갖고 뻘이 썩어. 연이은 개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협력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